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선거인 명부 조작이나 개표 결과 조작, 사전투표지 무단 인쇄 등 4.15 총선 후 선거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을 벌여온 애국 시민사회 진영에서 제기한 모든 형태의 투개표 조작이 실제로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자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의 대들보인 선거제도는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절대 지켜내야 한다면서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 다음 날인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 공격에 거의 무방비 노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쓰는 간단한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기표지를 소쿠리에 담아 옮기거나 라면 박스를 임시투표함으로 사용하는 등 심각한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적 지탄을 받은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스템의 핵심인 투개표 시스템마저 해킹에 무방비로 방치하였다니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표는 국정원은 최근 2년간 선관위가 악성 코드와 해킹 메일 공격을 8차례 받았고 이 중 7번이 북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매번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그때마다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관련 경고를 거듭 무시하며 해킹 우려가 없고 개표 조작도 불가능하다는 헌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헌이라 하면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김 대표는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며 노터치 특권을 줄창 내세우더니 알고 보니 노터치 태만의 무능한 조직이었던 것이라면서 조작은 내부 공모자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해명하지만 흥청망청 세금 쓰고 아빠 찬스 형님 찬스까지 써가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일부 선관위 직원들의 도덕적 수준을 생각하면 내부 공모 가능성이 100%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로그 기록이 없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런 유치한 보안 수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방치해둔 채 국민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온 자들을 발본색원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그들이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준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서 김기현 대표가 드디어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준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쓴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집권여당 당대표의 입에서 공식적으로 선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연 앞으로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국민들이 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이번 점검은 선관위 전체 시스템 중 극히 일부에 하나여만 실시됐다고 하는데 차제 전체 시스템 일체에 대한 점검에도 착수해 제2, 제3의 부실선거나 조작선거 논란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다시 구렁이 담 넘듯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조작위원회라는 세간의 비난에 대해 선관위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김 대표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인 이날 아울러 민주라는 가면을 쓴 채 국민주권을 강도들의 먹잇감으로 방치해왔던 진영에 대한 심판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불법과 불의에 대해 묵인하지 않고 분노하는 것이 정의의 시작이다. 강서구민들께서 그 정의의 엄중함을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4.15 총선 이후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사실상 정치인들 중에는 먼저 뛰어들어 가장 오랫동안 이 부분을 위해서 노력했던 민경욱 국토본 상임대표, 민경욱 전 의원이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잇따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소회를 짧게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관위는 말했었다. QR코드는 하나하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무작정 복사하는 식으로 가짜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 없다고. 국정원이 말했다. QR코드를 해킹해서 똑같은 투표지를 인쇄할 수 있다고. 지금 이 말은 선관위가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입증됐다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지금 예시로 설명한 것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내가 4년 동안 이야기해온 것을 모두 거론하며 그것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얘기해 주었다. 지난 4.15 선거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 그건 선관위에 물어보라고 했다. 자신들이 이번에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선관위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을 텐데 특히 다음 질문이 제일 하고 싶었을 것이다. 왜 4.15 때 기록은 하나도 없냐?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 선관위가 했던 거짓말 수백 가지 중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거짓말. 선거 결과에 의문이 들면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 언제든지 법에도 6개월 안에는 검증이 돼야 하는데 3년 4개월 만에 139개 소송 선거구 가운데 딱 5곳만, 그것도 다 바꿔놓은 표만 보여줬으면서 뭐 언제든지. 그는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최재형의 감사원도 투표지 분류기가 통신을 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블랙홀에 던졌었다. 국정원은 말했다. 인터넷 통신이 되는 컴퓨터를 연결하면 투표지 분류기가 통신이 가능하다고. 투표지 분류기 AS 직원이 투표 하루 전에 투표지 분류기에 연결된 컴퓨터에서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은 숨겨진 와이파이 주소를 찾았다고 내게 인터뷰 영상까지 보여주며 그렇게 얘기해도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을 할 수 없다는 거짓말만 계속했었다. 이 부분 역시 선관위가 기존에 했던 거짓말이 이번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통해서 그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야기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변명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는 내부 공모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나만 묻자. 이번에 국정원이 서버 해킹할 때 너희들이 안에서 도와줬냐? 또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지난 4년간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우리는 옳았고 저들은 거짓말쟁이였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현재 국정원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정선거의 거대한 카르텔에서 현재의 국정원은 빠졌습니다. 어느 한 군데만 살아있어도 온 나라가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의미심장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 아느냐 모르느냐의 논란은 이제 종식됐다. 국정원 3차장이 선관위 보안 상태에 대해 대국민 브리핑을 했다.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뭘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적어도 국정원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알고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결국 기존에 치러졌던 4.15 총선 등에 대한 그 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칼을 빼느냐 마느냐의 그 결단이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또 건설TV에서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렸던 황태순TV의 황태순 대표의 사과, 그러니까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황태순 씨가 이번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발표를 본 뒤에 공식적으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과의 말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죠.
그 황태순 씨의 관련 영상을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링크하면서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와우! 황태순 씨가 그동안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하셨군요. 이렇게 코멘트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하태경류의 국힘당 내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가능한 시나리오가 하나도 없다고 했던 이준석,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으면 한마디 사과라도 있어야지. 하태경이 너도 마찬가지고 라고 코멘트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결과 발표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대선, 총선 같은 전국 단위의 선거 외에 각 정당 내 선거와 관련돼서도 조작의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가령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고 할 때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죠. 황교안 전 당대표가 최근 몇 차례 당내 선거에서 탈락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석연치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은 각 정당의 온라인 투표 관리 시스템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주로 정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 선출에 이용되는 온라인 투표 관리 시스템의 경우 대리 투표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투표 시 유권자는 개인별 온라인 접속 코드를 전송받는데 이 코드가 너무 단순해서 해커가 충분히 유추 가능했다면서 해커가 다수 유권자를 대신해 대리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바꾸는 게 가능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민경욱 전 의원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대목이 있었네. 우리가 그렇게 중앙선관위에 당내 선거를 맡기면 안 된다고 했냐 안 했냐의 이준석이라고 이준석을 겨냥했습니다.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유변호사협회 회장인 도태우 변호사 역시 자신의 SNS에 필사적으로 선관위를 감싸고 돌다 온라인 투표 절대 우위로 당대표가 된 이준석 씨가 떠오른다 이렇게 코멘트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코멘트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온라인 투표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면서 당대표가 됐던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현직 헌법재판소 공무원인 이윤성 씨라는 분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해킹 가능한 투개표 시스템과 신뢰하기 어려운 선관이라는 제목의 글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아 보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부실한 점이 많았다고 한다.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접속해서 사전투표 여부를 조작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개표 결과까지 조작할 수 있었다고 한다. 비밀번호도 12345, 어드민 등 제조사의 기본값으로 쓰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해킹 시도를 한 것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총체적 부실이다. 선관위는 내부의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서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소쿠리 투표를 하면서 선거 관리를 하면서 일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정채용을 수백 명이나 하는 등 도덕성도 없어 믿을 수 없는 조직이다. 사전투표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자기가 원하는 곳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의아했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가 의문스러웠는데 알고 보니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해킹과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로 사전투표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부정선거 소송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만을 제출하여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게 했다.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어디서든 할 수 있게 한다면 사실 본투표도 지정투표소가 아닌 어디서건 자기 마음대로 해도 결과는 차이 없다. 본투표는 하루만 할 수 있고 지정투표소에 해야 하지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리고 법과 원칙을 어기고 선관위 직원에 가까운 사람 수백 명을 부정채용한 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다. 거기다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권순일이 선관위원장을 지냈고 대법원 일로 선관위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 대법원장을 따라가며 버스 전용 차선 이용을 위반한
노태학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조직을 신뢰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 때에는 문재인 캠프에 있었던 조혜주를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었고, 문재인 정권 말기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조혜주를 다시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하려다 선관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해서 무산됐었다. 앞으로 사전투표는 폐지하고 과거처럼 미리 신고한 사람에 한해 부재자 투표를 하는 등 선거의 무결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너무 믿었다. 아주 표현은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 조목조목 현재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이 속칭 얼마나 개판인지, 그리고 현재 한국 선관위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조직이라는 점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한 글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